안녕하십니까. 아우디 태안모터스 도곡로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엑스퍼트 박상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우디 A8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면부의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아우디 A8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보시면은 간결한 라인들을 사용하고 기교를 부리지 않은 이런 선들로 인해서 이 아우디 A8의 디자인은 조금 더 젊어 보이지만 중후한 매력까지도 함께 갖춘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부의 디테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입니다.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은 전 세대를 거쳐서 5세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5세대에 지금 보여지는 싱글 프레임 그릴은 전 세대보다 그릴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옆으로 와이드해지면서 안쪽에 보이시는 가로로 쭉 뻗은 이 직선 그릴은 이 차량의 전폭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헤드라이트가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헤드라이트는 아우디에서 자랑하는 레이저 라이트를 탑재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HD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상향등을 위아래로 16개씩 총 32개의 매트릭스 상향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 앞에 차량이나 물체가 있으면은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쉐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분께서는 나만 밝은 세상으로 안전한 그런 야간 운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헤드라이트의 안쪽을 보시면 파란색 LED 조명으로 이루어진 시각화된 레이저 라이트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싱글 프레임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높이가 동일선상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선상에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인해서 차량의 모습이 더욱 낮아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함께 선사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스포츠 익스테리어 패키지의 적용으로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역시 공격적이면서 스포티한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의 이 프론트 립 또한 스포츠 익스테리어의 패키지로 인해서 알루미늄 블레이드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소재와 싱글 프레임 그릴의 크롬의 조합은 이 차량이 고급 차량임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측면부로 이동해서 나머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측면부의 디자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은 아우디 차량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누볼라리 디자인 컨셉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볼라리 디자인 컨셉은 이 윈도우 부분과 아래의 차체 도어 부분의 비율이 1:2의 비율을 가져감으로써 이 차량을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차가 길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보이시는 이 캐릭터 라인들을 통해서 이 차량이 거대한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렵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강조드릴 부분은 이 바로 지붕 루프 라인입니다. 이 루프 라인에도 캐릭터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해 줌으로써 이 차량을 좀 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설명할 부분은 이 사이드 미러의 위치인데요. 사이드 미러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A필러 쪽에 달려 있다면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도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어 쪽에 위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시켜 주어서 풍절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풍절음 말고도 이 사이드 미러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운전하실 때보다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 또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풍절음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윈도우 부분에 일반 유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쿠스틱 글라스라는 이중 접합 유리가 1열과 2열에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풍절음을 강조하면서 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정숙성이라는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숙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현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뱅앤올uf슨 어드밴스드 3D 사운드 시스템을 더욱더 제대로 된 고음질의 고급스러운 음질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휠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휠은 20인치의 10스포크 Y 디자인 휠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휠 스펙을 말씀드리면 265의 평판비 4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 상황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5 멀티링크가 적용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지력 부분과 승차감 부분이라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측면부에 이어서 후면부를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 테일라이트의 디자인입니다. 테일라이트를 보시면은 가로로 쭉 이어진 라이트와 크롬 라인이 함께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고급스럽고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포함된 이 새로운 디자인의 OLED 테일라이트는 세레머니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 OLED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머리카락 두께보다 200분의 1 수준으로 얇은 두께를 자랑하며 발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얇은 두께로 인해서 자유로운 그런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고 경량화 또한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 LED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보시게 되면은 뚜렷하고 선명한 색감과 밝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아마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방문을 하셔서 차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엑스퍼트가 말했던 OLED라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할 정도로 그 존재감을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역시 스포츠 익스테리어 패키지의 적용으로 알루미늄 리어 범퍼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어 디퓨저 역시 크롬 머플러와 함께 조합을 이루면서 이 차량이 고성능 세단임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렁크를 여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키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트렁크 열림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고급스럽게 오픈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킥모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아우디 포링 마크의 중앙 부분에 살짝 오른쪽 부분을 발로 살짝 넣었다 빼주시면 바로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트나 이런 장을 보고 와서 두 손에 짐이 많을 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아우디 포링 마크의 정 가운데 손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버튼이 보이실 텐데 버튼을 이용하셔서 트렁크가 개폐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트렁크 용량은 505리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정말 광활한 트렁크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골프백을 기준으로 여유롭게 3개 정도는 탑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8 차량의
외관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저와 함께 실내로 이동해서 인테리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이얼을 왼쪽으로 옮기시면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의 각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을 하실 때는 상하 좌우로 이 다이얼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은 이쪽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를 좁은 골목길이나 세차를 하실 때 수동으로 접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은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사이드 미러 쪽에 열선을 킬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창문 조작 버튼과 차일드 락 버튼을 통해서 뒷자리 승객이 마음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이 스위치는 트렁크를 차량 내부에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스위치를 동일하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열거나 닫을 때 동일하게 당겨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다 닫힐 때까지 꼭 당기고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버튼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차량의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오토, 하향등, 차폭등, 그리고 오프까지 이러한 라이트들을 조절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안개등인데요. 차량의 전면 안개등과 후면 안개등을 악천후 시에 이용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조작부를 통해서 차량의 송풍구를 여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켜주시게 되면은 아우디 A8만 가능한 이런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향 지시 등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레인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조작하시면 되는데 운전자 몸쪽으로 한번 당겨주시면은 계기판 게이지에 속도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준비가 된 상태이므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몸쪽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앞차와의 차간 조절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아이콘이 활성화되면 위로 살짝 올리시면은 1km 단위로 조절 가능하시고 강하게 당기시면 10km 단위로 속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디스텐스 버튼 조작부를 통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간 거리는 한 칸당 100km로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m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을 모두 마치셨다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눌러주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하시다가 핸들을 개입한다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게 되시면 풀리게 되는데 다시 활성화하고 싶으실 때는 이 동작들을 모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어를 몸쪽으로 한 번만 다시 당겨주시면 활성화 되겠습니다. 반대로 끄는 방법은 간단하게도 반대로 밀어주시면 되고 위에 있는 레인 어시스트는 버튼을 눌러서 온, 오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위쪽에 있는 좌우 버튼을 통해서 계기판의 상단 메뉴를 옮기실 수 있고 위아래 휠을 통해서 메뉴들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상단 메뉴에 있는 하위 메뉴를 키실 수 있고 이 버튼을 통해서는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뷰 버튼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조작 버튼들은 블루투스를 연결하신다면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음성 인식 기능이어서 송풍구 바람 세기나 온도 조절을 말을 통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버튼으로 라디오의 채널을 바꾸실 수 있고, 상하 좌우로 음량 조절이 가능하며 눌러주시면 음성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에 있는 와이퍼 조작 버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기본 상태가 오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 칸씩 올리시게 되면 오토, 로우, 하이 순서로 바꾸실 수 있는데, 오토 상태로 두셨을 때 차량의 빗물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와이퍼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좌우로 옮겨 주시면서 와이퍼의 속도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와이퍼 레버를 몸쪽으로 당겨 주시면 워셔액이 나오게 되는데, 헤드라이트가 켜진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워셔액도 함께 나온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차량 실내의 MMI 디스플레이 화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스마트폰처럼 알림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메뉴를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바꾸실 수도 있고, 왼쪽에 위치해 있는 바로가기 메뉴로도 원하시는 메뉴를 자유롭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을 통해서 소스를 눌러 주시면은 AM, FM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하실 때는 전화 메뉴를 이용하셔서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켜주시고 휴대폰 연결을 눌러 주시면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내비게이션 어플들을 사용하실 텐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과 차량 사이에 유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여기 있는 전화 앱을 눌러서 연결을 진행해 주시면 핸드폰에 설치해야 될 목록들이 자동으로 뜨게 되면서 모두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운전자분께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메뉴가 바뀐 걸 보실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애플 카플레이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뽑자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색상을 바꾸실 때에는 차량으로 들어가서 조명 및 시야, 실내 등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우디에서 정해놓은 여러가지 색상에 대한 이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맨 아래에 내려보시면은 개별 설정을 통해서 라인 등을 들어가셔서 색상을 보시면 원하시는 색상 30가지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부분은 실외등이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도어등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도어등이 켜져 있으면 시동을 끄고 집에 귀가를 하실 때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바로 꺼지지 않고 약 30초 정도 집에 돌아가시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컴 라이트 기능이 적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등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세레머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꾹 눌러 보시면 단축키 저장이라는 이런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저장을 클릭하시면 위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번거롭게 들어가지 않고 하단에 위치해 있는 공조기 디스플레이에 네모난 메뉴 박스를 눌러 보시면
지정하셨던 단축키 메뉴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에 저장할 수 있는 메뉴들은 무한가지로 계속 추가를 하시게 되면 옆으로 넘기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고, 지우실 때는 스마트폰 어플을 지우는 것처럼 꾹 눌러서 X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차량 메뉴에 들어오시면 효율적인 주행 지원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 연비팀 메뉴를 켜주시게 되면 이 차량의 연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창문이 열려 있다면 창문을 닫아 주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를 통해서 연비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게끔 세팅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 조절 메뉴를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의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옆으로 넘기시면은 마사지 메뉴 시트가 나오게 됩니다. 7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마사지 프로그램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하단부 메뉴를 보시게 되면 공조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있는 버튼을 통해서 스탑앤고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P 버튼과 이쪽에 있는 P 메뉴 버튼을 통해서 자동 주차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난 박스는 아까 설명드렸던 단축키 저장을 했던 메뉴들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뉴로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뒷자리 선쉐이드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이 차량이 가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높이부터 밝기를 원하시는 세팅 값으로 저장 가능하시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켜고 끄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꾹 눌러 주시면은 터치 디스플레이에 묻어 있는 지문과 오염 물질들을 닦으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닦으셨으면은 다시 꾹 눌러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손가락을 모아 주시면은 싱크가 온 되면서 조수석 송풍구도 함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 온도 조절 역시 같이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따로 온도 조절이나 바람의 강도를 조절하시면은 싱크는 바로 풀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과 바람 세기 조절은 버튼을 눌러서도 이용 가능하시겠지만 꾹 눌러서 슬라이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오토 버튼을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위치한 메뉴들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를 이용하실 수 있고, 에어 컨디션을 켜고 끄고 에코 모드로도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에어컨 메뉴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싱크 같은 경우도 버튼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조기 버튼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버튼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메뉴는 바꾸실 수가 있는데, 에어컨 메뉴에 있는 이 리어라는 기능을 꾹 눌러 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둘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왼쪽에 두고 손을 떼시면 그 기능이 밖으로 빠져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메뉴로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가 있다면 밖에서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프 기능을 통해서 공조기를 끄실 수 있고 외기 순환, 내기 순환, 그리고 오토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오토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 쪽 아래 보시면은 센서가 달려 있어서 공기의 필터를 차량 스스로가 인식을 해서 외기 순환을 할지 내기 순환을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아우디 A8 차량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직접 차를 몰아보면서 시승기를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우디 태안모터스 도공로 엑스퍼트 박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